22년 3월이었나요? 네. 당선자가 딱 나왔어. 근데 처음으로 안보 행보를 한 게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어. 우리 군인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한미연합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군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한다든지 한미연합사 사령부를 방문한다든지 하기 그 전에 반드시 우리 한국군의 부대를 먼저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이 없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이 흐른 그 설명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한미 동맹이 신장부라는 거예요. 캠프 험프리스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그 당시 캠프 험프리스를 이사를 갔으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 이사를 당시 안 갔는데? 한미연합사령부는 그 당시 분명히 용산에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용산으로 갔어야죠. 그 당시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뭐냐면은 사실상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중국 전진 기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한번 참모들이라는 걸 보고 내가 야 정말 이거는 진짜 거기 가서 무슨 햄버거 드시러 가셨나요? 미군의 일꾼이지 한국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윌런 벌러스 그 8군 사령관인가 그 함께 식사하고 네. 또 뭐 나와서 뭐 사진 찍고 뭐 홍보 뭔가 뭐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이 메시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알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주한미군 그쪽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으로 오면은 처음에는 군인이었다가 한 1년 지나면 정치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같은 기분을 내는 거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심했던 사령관이 누구냐면 에이브라움 사령관이에요. 올 때부터 에이브라움 사령관은 왜 한국 대통령이 자기 안 만나주냐고 컴플레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미연합사 고위 장성들을 한꺼번에 봤을 때 본 거예요,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거를 자기가 뭐 하자면은 무슨 한국에 오면은 정치인을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거 동격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지금 보면. 이제 총독으로 간 근데 거야. 약간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여기 조금 주제하고 다를 수 아, 있는 이게 어긋나도 돼요. 하긴 그런 말도 하겠어요. 저도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자를 4개 쓰고 있거든요. 뭐냐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사령관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전시가 된다든지 하면은 RSOI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은 뭐냐면 소위 오는 병력들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이런 역할이거든요. 평시에는 주한미군도 있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의 역할을 또 모자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작권을 전시에는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이 그걸 발휘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유엔군 사령관은 건 사실은 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엔군 사령관 심판이잖아요. 근데 한미연합사령관은 같이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완장차고 나 심판이야 이런 게 역할하는 것도 그러니까 엇갈리는 행보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 구체로 들어가면 사례가 연평도 포격 사건부터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모자가 3개인데 그거를 이제 다 다스린 모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 최선임 장교 모자예요. 최선임 장교. 그러니까 주한미군 서열일위 최선임 장교 모자를 쓰고 아침에 딱 거울을 보고 야 오늘은 어떤 모자를 쓸까? 오늘 이행거 사령 모자 써볼까? 아니면 한미연합사령관 모자 써볼까? 아니면 오늘 한국군하고 별 문제 없었지?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쓸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샤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샤프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평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당시 좀 무식한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근데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만드는 이게 소위 말해서 보도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샤프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평도를 방문해야 되지. 이건 뭐냐면 심판 자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 포격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캄다운해. 그러면 한국군이 소위 말해서 과격한 행동을 못하게 행동한 거예요. 맞아. 정전관리 정전관리하는 책임자니까. 유엔사에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정치인 역할을 하려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인물도 꽤 있더라고요. 벌써. 그럼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까지 무슨 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뭐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죠. 없었죠. 그렇다 쳐. 네. 사람이 뭐 다 알고 되는 분이 어디 있어. 그럼 됐으면 공부를 해야지. 저녁에 과외 교습을 받든지 불러다가 티 테이블에 탁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라도 한마디씩 듣고 그 메모도 하고 주변 사람들, 그렇죠. 주변 사람들 잘 둬야죠. 경제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 대화를 해보면은 네. 밀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떡이었어요? 밀떡인데 뭐 그렇게 엄청난 밀떡은 아니고 그냥 밀떡인데 그래서 이제 뭐 특정 거기
누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뭐 그 특정이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딱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이 김용현 장군, 그 신원식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분들 개념들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신 시대 학도국단 간부 개념들에 다 들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1975년도인가요? 그때 올란 폐망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병영화 하겠다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저거잖아요. 학도국단 체제인데 그 학생회를 폐지하고. 언론 문의로 학생들 다 입혀가지고 체육복처럼.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난 검열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뭐냐면 교련 훈련. 교련 검열해가지고 순위를 매겨 검열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순위 매기는 게 총검술 훈련 총검술 그거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요. 목적으로 했어요. 목적으로 M1 목적으로 저는 플라스틱 총을 씁니다.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학교가 여의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국군날만 되면은 각반 메고 교련복 입고 5.16광장 행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나왔었구나. 그럼요. 그러고 나서 또 한 해는 또 총검술하러 가고 끝나고 나면 지금도 생각납니다만은 대통령 하사품 해가지고 혜태 종합선물 과자선물 세트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고. 그런 게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교련복이 있었어. 여고생들은 거기 연단을 쫙 해가지고 이제 합창하잖아요. 군과 합창하잖아요. 폭탄에 불과하다 물었어. 이게 여고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학도국단 강령에도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리공 공국에 앞장서가지고 전국 통일에 역군이 된다면 할 거야. 강령들이 있어요, 그게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씹어주고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게요. 네, 그게 표가 있었죠. 학생들한테 이 복종심을 강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거기서 사실은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이게 장군들쯤 되면은 큰 틀에서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때려잡자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3, 4단장 할 때 보면은 멸북이라고 또 저기다 멸북이라고 써놓고 멸북 신소가 나왔는데 신사가 되고 멸북이래. 그래서 멸공도 아니고 멸북. 구호들 하도 살벌한 구호를 해놓으니까 그 당시 외지인들이 보면 너무 또 살벌하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그걸 좀 수정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요. 그 무슨 담벼락에 아주 또 소름 끼치는 맞죠. 충칼로 멋지고. 근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자는데 이게 대접관도 좋은데 큰 틀에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그런 거를 꼭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냐 군사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토탈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 군인한테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부글부글 끓는 적개심. 두 번째는 즉각적인 복종심. 그거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 정권이 출범할 때 김용현 장군하고 이종섭 장관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공식 정부 문서로 주적이라는 걸 해결한 나라가 어딨냐. 주적이 따로 사실 사이드 디시 사이드 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니네는 쓰셨나? 국방부 복도는 북적. 북한이 저기다 외치는 소리가 막 넘쳐난다. 북적이래. 북적을 또 그런 데서.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랬어요. 아니, 전쟁이 나면은 자기 가족과 친지야, 그걸 지키기 위해 자기 동료들이 있고 전우들이 있는데 지키겠다고 자연적으로 그거는 싸우게 돼 있는 건데 그걸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 대신 잘못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강한 증오심을 심어주면은 이게 전쟁 범죄를 이어질 수가 있어요. 과도한 그거는. 근데 정상적인 전투를 하면은 월남집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게 전우들이 쓰러져 가면 눈에 불 켜고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가족, 자기 친지들을 지키기 위한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자동적으로 하는 걸. 그걸 강요한다고 되나요? 그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박용수라고 조평통 그쪽 간부가 서울 불바다 발언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냐 해가지고 굉장히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거 뭐 없냐 해가지고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게 주적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하나의 상징적인 그게 도구마가 돼버려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야, 웃음짓 하지 말자. 그 말 한마디 해놓으면 그게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막 2달씩 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국력 낭비에다 소위 말해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저것도 저해시키는 거죠. 사실 단결심도 저해시키는 거고. 아니 전쟁하는데 상대방이 주적 아니면 누가 주적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주적 떨지 말라고. 아. 그렇지. 주적 가지고 주적. 주적까지 주적 떨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 시원하네.